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허정자는 창가에 서서 오늘도 고요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73. 새의 주름진 손으로 정원의 들꽃을 정성스레 다듬어요. 누가 보면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명상하는 시간은 허정자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에요. 그녀가 사는 집은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내부는 검소함 그 자체입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 고 허영민 회장과 젊은 시절의 허정자가 함께 웃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집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장님,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허정자는 부엌으로 향해요. 조용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청소를 하는 동안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자야, 나 순이인데 오랜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 결과가 나왔어. 허정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나순이는 50년 지기 친구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어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순이야?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대장암이래, 3기야. 수술해야 한대. 나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라 5천만 원이 넘게 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전화를 끊고 허정자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천천히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통장 한 권이 보이네요. 300억,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입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조용히 은둔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통장만은 간직했어요. 허정자는 통장을 꼭 쥐고 결심합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박한 차림새와 흰 머리카락이 보이지만 그 눈빛은 한때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서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고 어쩌다 연락이 오는 정도입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랜 친구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세상 앞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허정자는 내일 강남은행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평소 입던 것과 같은 소박한 옷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옷을 준비하며 생각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은행 본점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허정자는 버스에서 내려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셔요. 어제 입었던 것과 같은 허름한 면바지와 낡은 카디건 차림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손에는 50년 전 결혼할 때 남편에게 선물 받은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어요. 그 안에는 300억이 담긴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방이 지나치게 강한 실내 공기가 피부를 찌릅니다. 강남의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허정자는 유독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져요. 하이힐 소리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그녀의 고무신과 구수한 시골 냄새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화장된 얼굴로 쳐다보지도 않고 물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통장 입출금 좀 하려고요. 허정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시고 기다리세요. 직원은 밋밋한 표정으로 기계를 가리켰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허정자는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화면을 건드리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변은 온통 낯선 기계들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따라 이도 서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 있잖아요.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참을성의 끝이 느껴집니다. 허정자는 움찔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더듬어요. 이번에는 뒷사람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답답하게 비켜보세요. 그 남성이 앞으로 나서서 버튼을 누르고 허정자에게 종이를 건네줍니다. 고개를 숙이며 받아든 허정자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잠시 번호표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186번 대기 의자에 앉아 1000번 이상의 번호가 표시된 전광판을 바라보며 허정자는 마음을 가다듬어요. 현재 불리는 번호는 겨우 736번. 어마어마한 대기 시간이 예상됩니다. 옆자리의 젊은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허정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보청기를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번호는 1000번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허정자의 허리는 아프고 배는 고파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4시간이 지나 그녀의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3번 창구로 향하는 허정자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최소연, 화려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지만 입에는 껌을 씹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허정자보다 먼저 와서 상담 중인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김 과장님, 프리미엄 통장으로 변경해 드릴게요. 이번 주말 골프 라운딩도 즐겁게 다녀오세요. 최소연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남성이 떠나자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시려고요? 최소연은 허정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물었어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지루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VIP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허정자의 말에 최소연이 처음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눈에 담긴 비웃음이 역력했습니다. VIP요? 껌을 크게 튀기며 최소연이 놀란 척 물었어요. 할머니, VIP는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몇만 원이세요?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허정자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최소연은 동료 직원에게 눈짓하며 킥킥거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허정자가 조용히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소연은 통장을 받아들며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지원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아래층에서 따로 업무를 봐요. 여기서 기다리셨으면 헛걸음하신 거예요. 정부 지원금은 지하 1층에서 통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돌려주는 모습에 허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모욕당한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몸이 떨리는 굴욕감이 밀려와요. 순간 나순이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허정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돌아서는 순간 허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허정자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가요. 밖으로 나온 허정자는 잠시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은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리라. 허정자는 단단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다 바꿔놓을 거야.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허정자는
어제와 똑같은 낡은 옷차림으로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개장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제의 굴욕을 되새기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은행 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들어선 허정자는 어제와 달리 망설임 없이 번호표 발급기로 향했습니다. 어제 지켜본 대로 화면을 터치하니 1번 표가 나왔어요. 작은 성공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창구 직원 최소연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허정자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가방 속 통장을 손으로 만집니다. 어제의 수치심이 다시 가슴에 밀려오지만 그것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확신으로 변환시켰습니다. 1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리자 허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제의 떨림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움직이는 침착함이 몸에서 느껴져요. 어머, 어제 오셨던 할머니네요. 최소연의 눈이 허정자를 알아보고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껌을 씹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해요. 오늘은 무슨 업무세요? 어제와 같습니다. VIP 상담이요. 허정자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단단했어요. 최소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VIP 상담은 예금이 1억 원 이상인 고객만 가능해요. 할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길래요? 허정자는 대답 없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통장을 펼쳐서 최소연이 내용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냥 기본 상담으로 진행할게요. 최소연은 통장을 대충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확인을 위해 통장을 스캔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숫자가 뜨는 순간 최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최소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공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담당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최소연은 허둥지둥 일어나 지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허정자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가슴 속에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소연이 40대 중반의 남성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의 명찰에는 지점장 유기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기훈은 허정자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허정자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바로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유기훈의 목소리는 공손함 그 자체였어요. 이쪽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정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어제 무시당했던 같은 공간에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최소연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VIP룸으로 들어서자 안락한 의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점장은 직접 차를 대접하며 온갖 친절을 쏟아냈습니다. 허정자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더욱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의 통장에 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유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허정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저희 은행 VIP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이십니다. 유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 VIP 담당자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 최소연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고객님, 차 리필해 드릴까요? 허정자는 천천히 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최소연은 몸을 움츠렸어요. 허정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승리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제 거래를 시작할까요? 허정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큰 금액을 인출하고 이체할 예정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허정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을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허정자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고요함이 VIP룸을 감쌌어요. 허정자의 눈빛에서 평생을 참아온 정의로운 분노가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은행 내부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유기훈 지점장의 다급한 전화 한 통에 본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300억 자산가가 지점에 나타났으며 자금 이체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본점 VIP 담당 이사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오고 있다는 소문이 은행 직원들 사이에 번졌습니다. VIP로만 허정자는 우아한 침착함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점장이 가져온 서류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5천만 원의 현금이 가방에 담겨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친구 나순이의 수술비, 허정자의 마음에는 이미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체 준비는 다 되었나요? 허정자가 물었어요. 유기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네, 고객님,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이체하시는 것은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허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1000만 개의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는 몇만 원을 찾으러 온 노인네 취급을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제 돈을 어떻게 쓸지 간섭하시나요? 그 말에 유기훈은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VIP룸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명찰에는 본사 VIP 고객 담당 이사 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허정자 회장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민철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박민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 허영민 회장님의 부인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그냥 허정자입니다. 허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어제 이 은행에 왔을 때는 그냥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회장님이 되었네요. 재미있지 않나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유기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제서야 어제 있었던 일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정자가 대답하려는 찰나 VIP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여성이 허정자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계신 분이 300억 자산가 할머니래. 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는 번호표도 못 뽑게 하고 무시당했다는데 오늘은 은행이 발칵 뒤집혔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300억 할머니, 차별은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허정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복수가 아닌 조용한 교훈에 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금액의 이체를 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허정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기훈과 박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최소연이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고객님, VIP 음료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최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허정자는 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껌을 씹으며 몇만 원이세요? 라고 물었던 직원이군요. 오늘은 VIP 음료를 권하시네요. 최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번호표 뽑으라고 했대. 300억짜리 VIP한테. 최 직원, 잠시 밖에 나가 있으세요. 박민철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최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어요. 허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저는 우선 제 친구 수술비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어요. 박민철은 창백한 얼굴로 사정했습니다. 고객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은행장님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은행장님이요? 허정자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제는 창구 직원도 귀찮아하던 노인네가 오늘은 은행장을 만나게 되는군요. 흥미롭습니다. 그 순간 허정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친구 나순이었습니다. 허정자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양해를 구했어요. 순이야, 수술비 마련했어. 괜찮을 거야. 허정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허정자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했어요. 좋습니다. 일단 100억만 이체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체 서류에 사인하는 허정자의 손길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와 인내,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허정자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최소연 씨와 함께 다시 뵙고 싶네요. 제가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기훈과 박민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허정자의 말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객님, 모든 것이 준비될 겁니다. 박민철이 공손히 대답했어요. 허정자는 차분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의 현금과 그녀의 위엄을 담아서요. 은행을 나서며 허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300억의 숫자보다 더 값진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정자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300억 할머니 태그는 밤새 전국을 강타했고 모든 뉴스 속보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허정자는 언제나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행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어요.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3배 이상 많은 고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허정자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들이 로비에서 허정자를 맞이했어요. 허정자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공손히 안내했어요. 최상위 VIP룸으로 안내된 허정자의 앞에는 은행장 김태우가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유기훈 지점장과 떨고 있는 최소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객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행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저희 은행의 큰 실수였습니다. 허정자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명백했어요. 어제는 쌀값 찾으러 온 노인이었는데 오늘은 누구인가요? 허정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돈의 숫자가 바뀌니 사람도 바뀌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최소연 씨, 허정자가 불렀어요. 어제 껌을 씹으며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으로. 지금 저를 바라봐 주시겠어요? 최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상처가 치유될까요? 허정자의 질문에 방안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그때 유기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최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직 3개월에 지점 이동. 그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허정자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최소연 씨가 저를 그렇게 대한 것은 그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관행,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허정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직원 대상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발 나머지 자금을 이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정자는 담담하게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200억 원의 이체 서류가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장님, 저는 돈으로 존중받고 싶지 않았어요. 허정자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방송국 기자가 갑자기 VIP룸 문을 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허정자 여사님, 은행의 노인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원들이 황급히 기자를 제지했지만 이미 질문은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허정자는 놀라지 않고 천천히 기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은 존엄합니다. 허정자의 말에 방송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자신의 미래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허정자 명언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2위를 차지했어요. 허정자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말이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최소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는 단지 돈이 많은 고객만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허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최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을 벌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허정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삶은 짧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늙어요. 지금 당신이 대하는 그 노인이 언젠가 당신의 모습이 될 거예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은행장조차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허정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어요. 남은 자금의 절반은 이체하고 절반은 남겨두겠습니다. 은행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허정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은행장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이 은행에 실버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허정자의 제안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디지털 금융을 배우고 직원들은 노인 고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요. 은행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연 씨, 허정자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어요. 최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허정자를 쳐다봤어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노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데스크를 담당해 주세요. 허정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리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방송 카메라가 이 모든 순간을 담아냈고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단 하나였어요. 300억 할머니의 위대한 교훈, 노인 차별한 은행을 개혁하다. 허정자는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은행을 나서는 모습은 마치 여왕과도 같았어요. 감히 누구도 그녀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뒤에는 머리를 숙인 은행 임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교훈이 남았어요. 허정자의 은행 방문 이후 일주일,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VIP 손님, 차별한 은행, 알고 보니 300억 자산가였다. 헤드라인이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은행 본사 회의실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탁자 위에는 각종 신문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SNS 반응이 심각합니다.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홍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장 김태우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공식 사과문 발표하고 전 지점에 고객 응대 지침을 새로 내려보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간 최소연은 인사팀 앞에 서 있었어요. 정직 3개월의 감봉 처분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최소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귀 후에는 강남 지점이 아닌 외곽 지점으로 발령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제가 바로 그 300억 할머니한테 번호표 뽑으라고 했던 직원이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최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기훈 지점장 역시 경고 조치와 함께 인사 이동 대상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문득 그의 시선에 허정자의 VIP 기록이 들어왔어요. 고 허영민 회장 건설업계 거물 부인 자선활동 다수 특이사항 검소한 생활유지. 다음 날 허정자는 자택에서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은행 임원진과 함께 최소연이 찾아온 것이에요. 고객님, 저희가 정중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사 임원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희 은행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버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임원의 제안에 허정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하필 저인가요? 고객님처럼 금융 지식과 인생 경험을 두루 갖추신 분이 없습니다. 임원의 말에 최소연이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허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나순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은행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실버 금융 교육 프로그램 론칭과 함께 특별 자문위원으로 허정자가 위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소연이 이 프로그램의 전담 직원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허정자의 제안에 은행 측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 회복을 넘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전국에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친화 창구,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생겨났어요. 허정자의 작은 저항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허정자의 제자리 통장에 은행 측에서 자문료가 입금되었어요. 그녀는 그 돈을 즉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자의 질문에 허정자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존중이 목적이었습니다. 최소연은 매주 허정자의 지도 아래 놓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최소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유기훈 역시 변했어요. 그는 외곽 지점으로 발령받은 후 직접 고객 창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유기훈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어요. 은행 로비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존중은 금액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래에는 허정자의 미소 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소동은 이제 사회 전체의 변화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허정자와 나순이는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된 나순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정자야, 너 요새 유명 인사가 다 됐네. 나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허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일 뿐이야. 난 아직도 그냥 시골 할머니지. 두 사람 너머로 은행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은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허정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광고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벌써 도착하셨네요. 멀리서 허정자의 아들 민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모자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은행 교육 프로그램 확대 회의가 있어요. 같이 가시죠. 민우의 차에 오르며 허정자는 은행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로비에는 실버 전용 상담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디지털 기기 체험존에는 노인들이 활기차게 모여 있었습니다. 허정자 선생님, 최소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실버 금융교육 전담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정직 처분 후 돌아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은행 내부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허정자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이나 무시가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지 300억 할머니가 아닌 존중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교육장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허정자는 그들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두렵나요? 괜찮아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노인들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허정자가 원했던 진정한 변화였어요. 존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허정자의 말이 교육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벚꽃을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